네, 두 번째 시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30조 3항의 첫 번째죠.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 30조 3항에 총 4가지의 일방법 배제 사유, 거래가격 배제 사유가 나오고 그중에 첫 번째 타이틀입니다. 처분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품의 처분. 자, 제가 물건을 사올 때 이거를 다시 재판매하려고 수입을 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 가지고 와서 제가 제조에 투여시키거나 아니면 제가 쓰려고 수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품을 판매, 여기 처분에는 판매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품을 내가 처분하거나 혹은 내가 물품을 사용하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타이틀에 있어서는 개요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처분 또는 사용 제한의 유형, 즉 처분 또는 사용 제한으로 인해서 거래 가격이 배제되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 유형을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처분 사용 제한으로 거래 가격이 배제되는 것들이나 배제되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 왜냐하면 다 예시 규정이거든요.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걸 그러면 다양한 사례들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느냐,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 나아가서는 이거는 처분 사용상의 제한은 최대한 여러분 사례를 많이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게요. 자,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은요, 우리 과세가격 결정의 일반 원칙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우리 과세가격 결정의 일반 원칙을 첫 번째, 송장 가격 조정의 최소화로 살펴봤었죠. 이거 관세법 30조 1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당사자 간의 거래 가격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겠다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간접 지급액과 공제 요소 해가지고 30조 2항을 살펴봤었고요. 세 번째가 거래 가격 적용 배제, 30조 3항이죠. 배제 적용의 최소화. 이건 관세법 30조 3항이었습니다. 이렇게를 30조 1항, 2항, 3항 해가지고 과세가격 결정의 일반 원칙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처분 사용상의 제한이 나왔을 때 첫 번째는 그거였죠. 처분 사용상의 제한이 있다고 무조건 배제? 아니에요. 처분 사용상의 제한이 거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쳐야지 거래 가격을 배제하는 거지, 그 사실관계가 있다 무조건 배제하는 거 아니다. 즉 당사자 간의 거래 가격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함과 일맥상통하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붙일 수 있는 게, 우리 일방법 적용하려면 수출 판매에 해당해야 하죠. 우리 방금 살펴봤던 판매에 해당해요. 판매라는 것은, 자, 판매자의 의무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소유권 이전. 제가 이분한테 완벽하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돼요. 소유권 이분 넘겨받았어요. 저한테 이 아이패드를 중고로 사셨습니다. 이 아이패드를 그대로 갖다 부시던 아니면 공부할 때 쓰시던, 저는 이제 노터치예요. 이분이 이 물품을 어떻게 사용하든 어떻게 처분하든 저는 전혀 관여할 권한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왜? 끝났으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제가 이 아이패드를 드리면서 판매를 하면서 반드시 공부하실 때만 쓰십시오. 그러면 제가 50원에 드릴게요. 하지만 이거를 막 영화 보시고 게임하시고 하는데 쓰시면 전 70원에 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용도를 막 제한해버려요. 그다음 막 수업 올 때마다 막 체크해요. 막 이 아이패드 어떻게 썼는지. 그러면 이건 완전한 판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니에요. 왜? 이분은 계속 저한테 체크를 받아야 되니까. 즉 이 판매라는 것은 소유권의 완벽한 이전을 의미하는 것인데, 처분 사용상의 제한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소유권의 이전이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가격 배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과세가격의 원칙과도 본다면, 자, 거래가격 적용 배제 최소화니까 무작정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며, 나아가 수출 판매에 있어서 완벽한 소유권의 이전이 없기 때문에 배제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배제가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요에 이 말이 나오죠. 두 번째 줄. 수출 판매는 판매자에게서 구매자에게로 완전히 이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린 이렇게 이해했다. 즉 구매자는 물품을 구매한 이후 당해 물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판매자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야 합니다. 자, 하지만 물론 다양한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있어서 일부 제한이 들어갈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거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처분 사용상의 제한이냐, 그렇지 아니한 처분 사용상의 제한이냐에 따라서 1방법으로 간다, 대체평가 방법 인해주익으로 간다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분 또는 사용 제한의 유형을 살펴볼게요. 시행령 21조와 22조에서 나란히 거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처분 사용상의 제한, 그렇지 아니한 제한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예시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처분 사용상의 제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방법을 부인시키는 제한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자, 우선 시행령 21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이 거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거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은 1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을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 거래 가격 배제 사유 중에 하나인 30조 3항 첫 번째인 처분 또는 사용 제한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용도의 제한이에요. 특정 용도로만 쓰도록 하는 제한이죠. 제가 아까 이분한테 아이패드를 팔았을 때가 용도의 제한입니다. 학습용으로만 사용할 것. 이분은 이걸 가지고 오락도 할 수 있어요. 영화도 볼 수 있고 인강도 들을 수 있고 다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반드시 학습용으로만 쓰시라 라는 용도 제한을 걸어버렸죠. 그러면서 가격이 막 달라졌어요. 그렇죠? 자유롭게 쓰시면 70원, 교육용으로 쓰시면 50원. 자, 이렇듯 전시용, 자선용, 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는 제한이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이에요. 자, 제가 물품을 수입을 하기는 하는데 이 원 판매자가 너 그거 수입한 다음에 너네 나라에서 내가 지정하는 C한테만 팔아. 이렇게 제가 물품을 처분함에 있어서 어떤 태클을 거는 거예요. 특정인에게만 판매하도록 하는 제한,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자, 관세법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 기타입니다. 기타. 다음에 나오는 이 망할 놈의 기타. 기타 그 밖에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즉 봤을 때 이게 거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같네 라고 하면 다. 자칫 잘못하다간 과세당국한테 무한한 권한을 줄 수 있는 규정이 될 수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딱 찝는 판례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볼 겁니다. 너무 어려워서. 특수관계자 배우고 나서 그 사례 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일단 용인실 이렇게 외웠어요. 그리고 밑에까지 그냥 말씀드리면 용인실 법지상 이런 식으로. 용인실 법지상에서 용인실은 일방법 배제, 법지상은 일방법 인정 이런 식으로. 자, 우선 거래가격 배제되는 처분 사용상의 제한을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시행령 22조에서는 아니야 근데 국제물품 매매 계약이 너무나 다양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이라고 볼게 라고 규정을 해놓은 게 첫 번째 뭐냐면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제약 같은 업종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여러분 우리 이제 코로나니까 백신 많이 맞으셨잖아요 다들. 백신이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품이 인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품이니까 물품을 딱 가지고 와서 보세 창고에 보통 그런 거 저온 보관하거든요. 냉장, 막 냉동 창고에 딱 박아요. 그 다음에 온도 유지 딱 그렇게 표시될 수 있게 다 보일 수 있게 해놓고 자물쇠로 잠 거예요 진짜로. 딱 샘플 뗀 다음에. 그래서 의약품, 식약처에서 허가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샘플 딱 떼고 나머지 다 걸어 잠궈요. 이거 국내 유통되면 큰일 나니까. 다 걸어 잠그고 그 다음에 반드시 허가를 받고 나면 그제서야 국내 유통하고 판매를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국내 법규, 식약처에서 하는 약사법 이런 것들. 그럼 수출자가 이야기를 하겠죠. 제가 그런 거 허가도 안 받고 온도 유지 이런 것도 안 하고 막 갖다 팔아요. 약 사와가지고 맞고 막 사람 죽어 나가고 막. 그럼 큰일 나겠죠. 판매자 입장에서도 본인의 브랜드 퀄리티가 곤두박질 칠 겁니다. 나아가선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령에서도 정하고 있고 수출자도 판매를 할 때 너는 반드시 이런 식약처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캐파, 시설, 인력 이런 것들을 갖추고 그 다음에 허가가 받고 나면 너네 나라 당국에서
허가를 받고 나면 팔아라 이런 식으로 제한을 걸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제한이죠. 이렇게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는 요구 혹은 제한 이런 것들은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래 가격하고는 하등 무관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입 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이거예요. 제가 물품을 수입해요. 그래서 야 그거 너네 나라에만 팔아라. 다른 나라에는 팔지 마.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각 국가마다 시장이 상이하고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컨트롤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절대자가 아닌 이상. 내가 전 세계적으로 독점으로 내가 판매, 이 기술을 나만 가지고 있고 나만 팔 수 있어서 내가 이 시장의 가격을 조율할 수 있는 완전 슈퍼파워 셀러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물품의 국내 판매 가격은 시장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시장이라는 건 우리와 같은 구매자들이죠. 너무 비싸면 안 사요. 안 사면 그만이에요. 대체품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세상에.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걸 알았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대체품이 차고 넘치고 국산으로도 좋은 게 많아가지고 100원에 사서 한 120원 정도 팔아야 팔리는데 저쪽 국가를 갔더니 이게 막 300원, 400원에 팔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달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100원에 수입한 다음에 저쪽 국가에 300원에 팔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친구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판매자로서의 지위라든지 본인의 사업적인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침해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너 수입해서 너네 나라 안에서만 팔아. 딴 국가에는 팔지 마. 이렇게 제한을 걸 수 있어요. 이런 건 너무나도 당연한 상관행상 존중받을 수 있을 제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은 시행령 22조에서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좀 특이하죠. 특정인한테 판매하는 거는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 판매될 수 있는 특정 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3번이 또 망할 제가 제일 싫어도 기타예요, 기타. 그 밖에 수입 물품의 특성, 해당 산업 부문의 상관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으로서 여기가 핵심이에요. 수입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 이게 제한이 있긴 있는데 이쪽 물품의 특성이나 이쪽 산업의 특성을 보니까 당연히 좀 들어가야 되는 제한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제한과 수입 물품 가격 결정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어. 인과관계가 없어. 라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 누가 인정합니까? 세관장. 과세당국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과세당국에 무한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이 될 수 있어요. 핵심은 요거. 수입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제가 이 두 가지를 설명드리면서 계속해서 이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이 처분 사용상의 제한과 거래 가격의 결정과는 하등의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렸어요. 즉 처분 사용상의 제한으로 인해서 거래 가격 결정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말고가 이 처분 사용상의 제한의 유무로 인해서 거래 가격이 왜곡됐느냐,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그 인과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우선 규정에 나와 있는 게 이 제한의 본질이에요. 왜 제한했느냐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의약품 예시로 말씀드렸죠. 이거는 제한이 들어갈 수 있어요. 판매자의 어떤 안정성을 위해서라든지 생명의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제한이지 이 제한 때문에 거래 가격이 움직이진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이분한테 아이패드를 팔았을 때는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였어요. 용도의 제한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면 인정을 못 받는 거고 그런 것과는 무관한 제한이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질, 제한의 본질이 무엇이냐? 일단은 제한의 본질, 이 제한을 왜 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 본질을 알 때, 제한의 본질을 알 때 물품의 특성이나 산업 분야의 특성 등 다양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왜 하는지, 이 제한을 왜 거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이걸 왜 거는지를 그거를 보고 또 나아가서 이게 그 물품이 판매되는 산업 분야 혹은 그 물품 자체만 놓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런 제한의 본질들을 살펴봤는데 이 제한들로 인해서 결국엔 거래 가격에 영향을 주었느냐? 그래서 거래 가격에 영향을 줬어? 오케이.
제한 있는 거 알았어. 처분 사용상의 제한 있는 거 알았어. 그래서 그게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쳤어? 라는 거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실 수도 있기는 하는데 결국은 제한의 본질을 봐야 한다. 그리고 그 제한이 물품 혹은 그 물품이 판매되는 산업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런 제한인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 최종적으로 그런 것들이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들이 우선은 규정에 나와 있는 판단 기준입니다.